아이작 뉴턴,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만율력, 사과, 이런 과학혁명의 상징 같은 이미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름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뉴턴이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턴의 그 숨겨진 나머지 절반, 예언 암호에 대한 그의 놀라웠던 집착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뉴턴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창시한 위대한 과학자로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뉴턴이요, 과학 연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평생을 바쳐서 파고들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대체 이 천재 과학자를 그토록 사로잡았던 건 뭘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과서 속 뉴턴입니다. 물리학, 수학, 광학의 천재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건 거의 다른 사람 같아요. 예언, 신학, 고대 연대기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죠.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뉴턴이 평생 쓴 글의 양을 보면요, 과학보다 이런 신학이나 예언에 대한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뉴턴의 그 비밀스러운 집착은 성경,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신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취미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뉴턴한테 성경은요, 그냥 믿음의 책,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이 인류의 미래 역사를 쫙 적어놓은 하나의 거대한 암호 문서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듯이 아주 철저하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암호 문서를 대체 어떻게 푼다는 걸까요? 뉴턴은 먼저 열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해독기 같은 거죠. 그가 예언의 언어라고 불렀던 성경 속 상징들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바로 그 열쇠 말입니다. 실제로 뉴턴이 직접 쓴 글을 보면 이런 날이 나와요.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언자들이 쓰는 비유적인 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건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주의 법칙이 있듯이 예언의 언어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고 그걸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말한 예언의 언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자연 세계랑 정치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 시스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해, 달, 별 같은 자연물들이 사실은 왕, 백성, 왕국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일관된 암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 속에 나오는 해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정말 과학자답게 이걸 무슨 사전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예언에서 해가 나오면 이건 왕족 전체를 뜻한다. 달은 일반 백성, 별은 그 밑에 귀족들이다. 더 나아가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하나의 왕국을 의미하고, 그 짐승한테 뿔이 달려 있으면 그건 그 왕국에 속한 하위 왕국들의 수다. 이렇게 딱딱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암호 해독법, 이 예언의 언어 사전을 가지고 뉴턴이 실제로 어떻게 예언을 풀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그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건 바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빌로니아의 왕이 꿈에서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뉴턴은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의 청사진,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각 부분이 어떤 거대 제국을 상징하는지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죠. 뉴턴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신상에 번쩍이는 금머리, 이게 바로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로니아.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노추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쇠로 된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 역사의 흐름과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강력했던 쇠의 왕국, 로마 제국도 영원하진 않았죠. 신상의 발 부분이 쇠랑 진흙이 막 뒤섞여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쩍쪼개질 운명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요, 바로 이 분열된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나타날 어떤 새로운 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뉴턴 해석에서 가장 과감하고 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 세력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
로마가 10개의 왕국으로 나뉜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아주 특이한 작은 뿔 하나가 쑥 솟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뿔은 이전에 있던 왕국들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의 권력이었습니다. 과연 뉴턴은 이 미스테리한 작은 뿔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뉴턴은 그냥 추측하지 않았어요. 예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첫째,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등장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정치 왕국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 셋째, 사람의 눈을 가졌다는 건 종교적인 통찰력을 가진 선견자를 의미한다. 넷째,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는 건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왕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속적인 왕국과는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졌고 또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세속 권력까지 지배했다고 분석한 거죠.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대담하고 논쟁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과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력이 언제까지 통치할 것인지 그 신의 시간표, 즉 정확한 기간까지 계산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뉴턴에게 예언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신이 정교하게 짜놓은 정확한 시간표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믿었고 자기는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뉴턴이 계산해낸 핵심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260입니다. 이 126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아주 알쏭달쏭한 구절에서 나왔어요. 뉴턴은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서 3.5년으로 계산했고 이걸 날짜로 바꾸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예언에서의 하루는 실제 역사에서는 1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60일은 곧 126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요. 뉴턴 스스로가 예언을 가지고 미래를 정치는 행위를 어리석다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언은 왜 있느냐? 그의 생각은 이랬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여기에 정말 신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증거,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뉴턴이 평생을 바쳐서 했던 이 거대한 작업의 최종 목표는 이거였어요. 역사가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신의 치밀하고 위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가 과학으로 자연세계의 법칙을 증명했듯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는 역사 세계의 법칙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성의 아이콘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 그런 그가 과학과 신앙, 이성과 예언 사이에서 어떠한 모순이나 충돌도 느끼지 않았다면 어쩌면 과학과 신앙을 서로 다른 세계라고 딱 잘라 분류해서 보는 건 우리 시대만의 편견이나 착각은 아닐까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